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호재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우리는 적극적 마인드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기회에 관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트에서 매매 신호를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지표들이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XRP 넘치는 호재들이 있어 알아봤습니다. 4월 11일 팩트북 시작하겠습니다. XRP 화이팅! 일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4월 9일 트럼프의 관세 유예 정책 발표로 급등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3일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요. 특히 마지막 날 음봉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었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면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관세 유예 정책 발표로 급반전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조정들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더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저항선입니다. 3,160원에 설정된 저항 라인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주봉 차트 상에서는 바닥 라인을 정확히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닥 라인을 오픈시켜 놓겠습니다. 즉 4월 6일 최저가인 2,426원 밑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손절매 라인을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지 않을 거면 안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호재의 PMC 확인해서 매매 여부 판단해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영상 진행하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등락폭이 매우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저 트레이더 호재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코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면 빠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런 텔레그램 방 이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꼭 아셔야 될 정보만 제가 선별해서 올려드리니까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저와 함께 하셔서 빠르고 바른 성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자세히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께 기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저 코인트레이더 호재가 유튜브 개설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구독자분 100분 돌파했습니다. 이거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진짜 구독자분 100분 돌파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큰마음 먹고 1,000만 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이거 꽝 없이 누구나 다 받아갈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100분 돌파 1,000만 원 감사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꽝 없이 100%다 받아가실 수 있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중요한 물가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3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얘기하고요. 예상치보다 하회, 이제 낮게 나왔다는 얘기죠. 인플레 부담 감소에도 금리 인하 안개속. 아니 인플레 부담이 감소가 됐으니 이제 5월 금리 인하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안개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0.2% 낮은 2.4%가 나왔고요. 전망치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이제 물가 급등,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는 더 무게가 실리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경제 정책입니다. 이 경제 정책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물가 지표, 좋은 물가 지표가 나와도 선뜻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미 3월 FOMC 회의록 내용 중에 12명의 연준 위원 중 11명이 QE,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즉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돈을 흡수하는 겁니다. 이 양적 긴축 속도를 지연시키는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 인하를 한 건 아니지만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걸 늦춤으로써 결국 시중에 돈이 더 돌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연준의 관심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미 시기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떨어진 게 나온 겁니다. 파월은 트럼프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금리 인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파월 자체가
학자 출신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에서 유명한 금융인 출신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 파월은 더 당당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저 트레이더 호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5월 금리 인하 될 거라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패드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굉장히 좀 보수적인 표현인데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얘기합니다.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중국과의 협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지만 대중 갈등이 미국과 중국의 협의가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가 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물론 그 협의가 완결편으로 나오면 더 좋겠지만 두 사람이 서로 웃고 만나는 사진 한 장만 떠도 시장은 폭등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시기에 우리 XRP 헐헐 날 거라고 자신합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자금 대량 유출. 이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패드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경제 신뢰 회복에 부족하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금리 인하하면 시장에선 굉장히 호응을 해주고 환호를 지를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어젯밤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이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낮아져도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 호재로 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바로 반등을 했을 텐데요.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해결될 때까지 자산시장에서는 함부로 자산의 어떤 이동이나 유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효력 발생일 전후 미 국채 투매로 자금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막 긴급하게 보고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게 관세 유예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관세 유예 발표 후에도 자산시장은 어떤 반응이 있었지만 미 국채 수익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서 더 심해지면 예전 2008년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인데 주된 요인은 결국은 이 자금이 돌지 않는 신용 경색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5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근거들 중 하나인 물가 상승률과 GDP 성장률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래프입니다. 기간을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2017년, 18년 그리고 현재 15년 4월입니다. 물가는 17년에 2.7%였고요. 18년에 2.4% 그리고 올 4월 2.4%입니다. 17년에 금리가 0.75%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조금 올랐는데 2.25%고요. 지금은 4.5%입니다. 4.5%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그리고 17년도에 실업률이 4.6%, 그리고 18년도에 3.8%, 그리고 현재 4.2%입니다. 실업률도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가 0.75%일 때 경제 성장률 2%, 금리가 2.25%일 때 경제 성장률 0.6% 떨어졌죠. 금리가 4.5%가 되니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작년 경제 성장률 2%, 1% 후반, 2% 이상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 FOMC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는 물가 상승에 어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GDP 성장률하고 실업률 증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5월에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직까지 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미국 소비는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은 오르고 있고 아니 이런 와중에 물가 잡겠다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행히 물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잡혀가고 있습니다. 2%대 초반으로. 그러면 더 늦기 전에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실업률은 이게 하락이 되고
미국 소비는 또 증가가 됩니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미국의 묘수이기도 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전망하는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금리 인하 내용은 물론이고 다른 중요한 내용들도 항상 빠르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5월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 확인하고자 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패드워치에서 5월 금리 결정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패드워치상 5월 금리 인하는 무려 46%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19%였습니다. 근데 무려 27%나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 국채 투매로 수익률 급등에 따른 시중의 자금 경색 우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리 인하를 하루라도 빨리 해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5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리 인하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가 상승 잡으려다 경기 침체가 오면 더 큰 고통을 다 같이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하긴 했다시피 미국 물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3월 FOMC 회의록 내용처럼 물가에 이제 눈을 맞출 게 아니라 고용과 그리고 경기 침체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XRP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XRP 가격은 하락했는데 왜 지갑수는 폭증했을까?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즘 XRP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고요. 근데 지갑수, 즉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다 그 이유들 다 알고 있죠. 그만큼 XRP의 어떤 인프라 기반이 단단하고 많이 확장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격적인 조정은 단기적인 시각이고요. 이런 인프라들이 확충돼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장기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에서 올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XRP 5자리 숫자를 확신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전략자산 비축, 그리고 ETF, IPO 있고요. 그리고 두바이, 영국, 아프리카 결제 관련 라이선스 취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픈하우스 부동산 구매 결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세계 최초로 석유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12억 5천만 달러의 프라임 브로커리지인 히든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종합적인 금융회사로 가겠다는 거죠. 이런 사업적 자산 확장이 향후 XRP 가격에 분명히 좋은 토대가 됩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관련 소송이 있어 한번 내용 알아봤습니다. 자,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리플 SEC 소송 종료 후 항소 중단 요청, XRP에 미칠 영향은, 여기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중단 요청이죠. 지난달에 SEC와 리플 교차 항소 취하 합의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공동으로 항소 중단 요청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항소 중단 요청으로 더 이상 법적 대응하지 않기로 합의한 마지막 법적 절차라고 합니다. 이제 어쩌니 저쩌니 하는 얘기 없이 법적 불확실성 확실히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XRP 성장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XRP를 비롯해서 모든 자산 시장에 겨울이 왔지만 봄이 오면 누가 더 실속 있고 누가 더 미래 성장 동력이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XRP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매매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만든 PMC, 즉 패러다임 무빙 서클로 매매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PMC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요 골드선과 파란 선이 교차 지점에서 포착되는 매매 신호를 말합니다. 골드선이 파란 선을 돌파하거나 파란 선이 골드선을 돌파할 때 서로 벌어지고 접하는 정도, 그리고 이 선이 위치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강도, 그리고 기간별 지속성, 요 세 가지로 판별합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골드선 머리가 요 파란 선 머리랑 근접해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보다는 보합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현재 골드선이 플러스 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한 매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합 내지는 약간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 매도 둘 다 중립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만 원 감사 이벤트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코인트레이더 호재 유튜브 개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구독자 수 103분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최신 샤오미 밴드 200개 1,000만 원어치 준비했습니다. 네이버에서 59,8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최신형 제품이고요. 뭐 우리가 코인 매매하면서 늘 신경 쓰는 게 뭐 이런 속보, 급등락 종목, 매매 타이밍 이런 거 신경을 쓰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밴드에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바로바로 알람이 울립니다. 그럼 그때 핸드폰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샤오미 밴드와 핸드폰 간의 자세한 기능상 설정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4월 12일까지 200분 한정으로 제가 1,000만 원 감사 이벤트 준비한 거니까요. 꼭 4월 12일까지 신청하셔서 다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받으실 주소만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면 전화 드려서 여러분이 직접 신청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샤오미 밴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전화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1,000만 원어치 샤오미 밴드 준비한 건 여러분들 매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밴드 설정 방법을 모르면 사실 이 밴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무실로 내방을 해 주셔야 샤오미 밴드 설정하고 드립니다. 지방에서 강남까지 오려면 교통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왕 하는 김에 통 크게 KTX, 비행기, 그리고 고속버스, 왕복 교통비까지 다 그냥 무료로 다 드립니다. 진짜 제가 이번에 통 크게 준비한 거예요. 자, 최신 샤오미 밴드 무료로 받으실 방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분들은 문자로 받으실 주소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내 방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KTX든 비행기든 고속버스든 제가 왕복교통비 전액 다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최신 샤오미 밴드 가지고 나 효율적으로 매매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9908-3148로 수도권 거주자분들은 받으실 주소 적어 보내주시고요. 지방 거주자분들은 내 방이라고 적어 보내주십시오. 제가 네이버에서 판매되고 있는 최신형 샤오미 밴드 59,800원짜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구독자 100분 돌파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짜 큰 마음 먹고 준비한 거니까 모두들 다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문자 주실 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코인 트레이더 호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